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네. 핑크퐁 혹시 아십니까? 핑크퐁. 네. 상어 가족. 몰라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거 모르세요? 근데 상어 가족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 영문 유튜브 채널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22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00개국 이상에서 앱 매출 1위고요. 이렇게 대단한 애니메이션의 작가분께서 이런 사연을 핑크퐁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윤성재라는 분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느낀 이런 사연입니다. 아니 억울하다뇨. 본인이 지금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를 얻는데 왜 억울해요? 시나리오를 쓰고 계약을 했는데 이름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계약을 했는데 왜 이름을 안 올려줬을까? 자,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전 4년 전 스마트 스터디와 계약을 하고 26부작 장편 애니메이션을 작업했습니다. 네. 기획안과 26부작 전 회의 시나리오를 집필했습니다. 네. 그 후 계약이 끝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후 작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고편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예고편은 제 작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메일로 스마트 스터디에 문의를 하니 제가 쓴 원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작가와 재작업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본인이 처음에 작업을 해가지고 넘겨줬잖아요.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이 돼서 엄청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예고편 내용도 자기가 써준 내용하고 비슷했었어요. 네. 그런데 문의를 해보니까 원고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작업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고편 계약이 끝나고 소식이 끊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는 뉴스를 받고 본인 작품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메일로 스마트 스터디에 문의를 하니 본인이 쓴 원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작가와 재작업을 했으니까 네가 처음에 작업한 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냐, 내가 처음에 그 작업한 그 사람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죠?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예고편에는 많은 부분 저의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탐정 설정 역시 제가 쓴 한 회, 3화의 확장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는 저를 시나리오 크레디트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이름을 안 올려준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들이 작업한 건 아무리 양보해도 각색, 복제물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가 작업한 거에 대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복제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이분이 아예 시나리오 작가로 읽어봐 주세요. 제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 주요 상황 설정과 에피소드, 캐릭터가 같아 제가 시나리오 작가 크레디트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나리오 작가로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나리오 작가 크레디트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작가 그 크레디트로서 내가 이것을 창작했다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시나리오 작가로는 또 올리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올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회사에서 당신 거를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내가 원래 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하듯이 했는데 원작은 누구 거다라는 거를,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실컷 내 거 가지고 써먹었는데 왜 내가 썼다고 인정 안 해주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총감독 자신이 시나리오의 타이틀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제작사는 저보고 소송을 하던 뭘 하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돈 주고 원고를 사놓고 왜 크레딧에서 제 이름을 뺀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당연하죠. 돈 주고 원고를 샀는데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이 회사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파생적인 일이 발생을 해도 파생적인 상품이든 또 다른 그게 있더라도 뭐 판권 이익이든 판권이든 그거를 요청을 하지 않죠.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고 대부분 많은 이 저작과 관련한 회사에서 아주 관행적으로 통념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시나리오, 잠깐만요, 다른 시나리오 작가는 후에 각색처럼 작업했는데 그분의 이름은 크레딧에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마 그 회사 직원으로 했든지 그랬겠죠. 오히려 몇 회만 각색 계약을 한 애국 작가 3명이 또 크레딧에 올라 있습니다. 그건 애국 작가한테 뭐 하고 크레딧 올려줘도 상관없죠. 그리고 저와 작품과 방송된 작품은 전혀 다른 작품이라 사받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조차 같은 작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죽으라 다른 작품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기본 계약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모든 판권 권리는 제작사에게 넘긴다.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가질 수 없다. 그렇죠. 작가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게 성공하면 작가가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계약은 권리를 다 넘겨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거에 대한 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대응되죠. 성공하게 되면은 이 작가가 다시 나타나서 파생된 이렇게 많이 이익이 생겼는데 이것도 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구름땅 작가 생각나네요. 예, 정확하게 그와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작업한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게 대박을 터뜨렸다면서요. 엄청 대박 났죠. 그러면 이제 이 컨셉이든 이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겠죠. 뭐 왕구부터 많이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네. 그 카피라이터가 인정 안 해더라도 그러면 장작자,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네가 입양해가지고 네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아비가 애미가 달라지냐? 이럴 때 그러면은 완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뭘 이겨요? 만약에 그걸로도 또 다시 법적 분쟁이 들어가면은 창작자의 권리가 또 있는 걸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나요? 어이구, 대한민국 법은 잘 모르시군요. 잘 몰라요. 대한민국 법은 자력구제 갱생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계약했으니까 끝이야? 해당 사항 없어. 넘겼잖아. 넘겼으면 네 자식 아니야.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조차 같은 작품으로 보인다고 말해도 죽으라 다른 작품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잡아떼면 끝이에요? 잡아떼면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할 때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파생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았고 억울하면 법이라고 해도 법에 이미 이거는 계약으로 됐기 때문에 없어. 그럼 판사는 당연히 똑같은데 안 됐군요. 이 법으로 다 넘긴다고 했으니 넘겨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작품을 보인다고 말해도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네요. 판사가 아무리 무슨 법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판사는 같은 작품으로 보이지만 계약에 다 넘긴다고 했으니 넘기는 게 맞다. 이게 판사의 판결이 내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 사건의 히스토리를 네. 기사에 기반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16년도 제작사와 윤성재 작가 계약 체결을 했고요. 3화에서 26화 작업이고 작업 기간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방영이 시작된 후 윤 작가는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제작사는 거부. 그 다음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변호사가 그냥 사건 받아가지고 돈 챙겨 먹으려고 한 그 상황이죠. 왜냐하면 변호사는 이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한 거 제작사가 거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캐치 못하고 그냥 그래 네가 억울하니까 자 소송해, 소송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전혀 지금 변호사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했죠. 그러니까 윤성재 작가의 입장은 뭐에 나왔어요? 저작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식의 계약서 작성이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아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크레딧에서 본인 이름을 뺄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뭐 무슨 상? 무슨 상? 상어, 상은 무슨 상어? 애기상어, 애기 상어. 상어 가족. 예, 상어가죠. 이게 뭐 그냥 그럭저럭 인기가 있었던 상황이 됐으면 넣어줬지. 이게 근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거든. 아하. 그리고 이거 그냥 몇 번 하다가 이 보는 둥 마는 둥 했으면 넣어주지. 그런데 초기에 그냥 대박이 터진 거거든. 그럴 때는 잠깐만 이렇게 되거든. 이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작가하고 회사 리니지라는 혹시 게임 알아요? 게임, 네. 네. 그 원래 만화로 시작한 거 알아요? 그건 몰랐습니다. 아, 몰랐죠. 원래 만화예요. 그 만화를 온라인 게임으로 바꿨거든요. 네. 처음에 그러면 그 권한을 그거로 하겠다라는 거 사인을 했을 거 했겠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이 대박이 됐죠. 중국에도 팔리고 뭐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작가는 그래 내 만화로서 대박이 됐구나 라고 해서 그냥 자기 돈 받은 거로 그냥 끝냈을 것 같죠. 그죠? 소송 걸었습니까? 아, 당연히 소송 걸죠. 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몇백 수준의 돈을 이겼어요? 아니 소송은 아니고 서로 그냥 합의해서 원작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에서 왜 그때 게임 회사가 대박이나 돈이 잘 벌렸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광해 이 인심 나듯이 그냥 주고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아름다운 합의. 합의로 했죠. 그런데 뭐 저 애니메이션 이 스튜디오는 그 정도까지 뭐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못 벌었을 거거든요. 아직 그 돈이 안 돌아섰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뽑는다 생각해가지고 이 시나리오 작가 크리스에 싹 빼버리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쓴 다른 시나리오 작가는 크레딧에 이름을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자신의 이름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당연하죠. 이유거든요. 제작사 입장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름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윤 작가의 시나리오와 방송이 된 핑크퐁 원더스타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아예 인정을 안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아까 프로파일 보니까 아이디어를 만빵으로 높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 말은 이분이 처음에 이분 스타일에 그거 이 나름대로 스토리든 캐릭터 의미를 상당히 이 스튜디오사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을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부터요? 작업을 할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틀어진 상태. 많이 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저분이 셀프가 바닥이다 보니까 네.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가치를 이 뚜렷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창의성을 100% 발휘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오픈되기 전에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26회까지 할 필요 없이 처음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까지만 하고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꺼번에 26회까지 다 해주고 나서 소위 말하는 턴키로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는 이분이 진짜 본인이 힘 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이 가지는 심리는 어떤 분냐, 자기가 두 번 다시 이런 거를 또 못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울분이 생겨요. 마치 디즈니가 처음에 디즈니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넘겨줬는데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 그린 사람들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즈니 이름을 전혀 언급을 안 해도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도 있었는데 네.
뭐 미키마우스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화전민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화전민 심리는 뭡니까? 저기 숲이나 하나 있죠. 거기 가서 불질러 가지고 그 재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땅 감자. 갈아 먹어요. 네. 감자 갈아 먹고 고구마 갈아 먹고 땅 갈아 먹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땅이 또 황무해지죠.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찾아가. 다른 데가 또 불질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농사를 짓는 땅으로 개척을 한 거를 기름지게 하고 그거를 계속 다양한 작물을 뭐 한 해에 감자했으면 그 다음에는 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네. 한 끈으로 그냥 치는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런 창작자가 위험한 창작자가 있어요. 위험한 창작자는 또 뭡니까? 왜냐면 한 번 탁 써먹기는 좋은데 제가 까다로워. 힘들어. 그러면 우리말 좀 잘 안 듣고 같이 이 사기치는 사업을 계속 해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예 뿌리채 잘라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완전 떴다방 아니에요 이거? 또또방이 똑같은 한국의 비즈니스지 뭐가 있어요. 특히 이야.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는 거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윤 작가의 시나리오와 방송이 된 핑크퐁 원더스타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아예 되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 입장. 네, 이 이래놓고 기사에서 나온 변호사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쟁점, 윤성재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기초로 애니메이션 펑크퐁 윈더스타가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아니요.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슈가 그게 복제물이냐 또는 누가 창작가냐 이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이미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고 심지어는 인격권조차도 넘겨준다고 했는데 뭐 복제물이면 어떻고 복제물이 아니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이미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용의 유효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은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저작 재산과 달리 이른바 일신 전속권에 해당하는 저작 인권은 저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다. 천부적인 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늘로부터 받은 순수한 권리다, 창작자의 권리다 이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를 법으로서 보호해야 될 것이냐, 네. 그거는 사회 통념으로서 보호해야 될 것이냐는 잘 모르겠다. 법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거는 저작 재산권과 일신 전속권이 문제지 저작 인권권을 천부적인 권리 이거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통력과 간섭으로 문화적인 거로 보호됨이 마땅하다. 아마 판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법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네요. 아 당연히죠. 그거는 서울을 뭐 세종시로 옮긴다 할 때 법이 위헌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나왔죠. 관습의 그렇죠. 관습헌법. 그렇죠. 다음 그래서 페이지. 네. 관행상으로 볼 때 그런 예도 없다가 아니라 이 일신 전속권 저작 인권을 법으로 규정해가 넘겼으면 다 넘긴 거거든요. 자, 기사에서 나온 변호사의 앞으로의 전략입니다. 제작사에서 왜 크레딧에 윤 작가 이름 넣지 않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KBS에 방송국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방영된 핑크퐁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재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네, 변호사가 지금 이 핵심 쟁점 이슈를 전혀 모르네요. 실제로 핵심 쟁점은 이 소위 말해서 일신 전속권.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본인이 이러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그래요? 일신 전속권은 모든 걸 넘겨준다 할 때는 모든 걸 넘겨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 그 소위 말 말해서, 그대로 그냥 진짜 네, 넘어가는 거예요. 저 몸과 영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으면 넌 몸과 영혼을 바쳐야지. 영혼은 몸에서 분리될 수 없으니까, 좀 분리될 수 있으니까 몸만 가고 저 영혼은 따로 가요. 이거는 이게 있을 통하지 수 않는다는 없다. 거죠. 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문화라면 일신전속권은 노예 계약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연예 기획사에서 보통 연예인들 7년, 10년 7년, 계약하죠. 10년 계약하는 거는 이게 일신전속권, 아이돌 계약보다 심한 게 아이돌 계약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유지하게 되는 이유도 이 나라에서는 한 개인의 존재 이유와 능력이라는 것을 그 있는 그대로, 또 그 사람의 실제로 일신전속권, 진짜 노예가 있는 나라, 네. 로마의 노예는요, 네. 내가 주인의 노예로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예가 너무 일을 잘하고 참 괜찮아.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제 노예 하지 마. 넌 자유인으로 풀어줄게. 이렇게 해요. 일을 잘하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에 들고 오. 일을 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민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 선생 안녕. 그런데 그래 황군 요즘 잘 지내? 이렇게 되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지는 노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스는 잘못했네가 아니에요. 스파르타스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뒤통수 친 주인을 죽여버린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노예, 네. 노비제도, 종은 그런 법률에 기점을 댄 게 아니라, 네가 내 노예잖아요, 그죠? 유 선생이 내 노예인데 네. 유 선생이 죽고. 아니죠. 살아서 네. 저 양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양민? 아니죠. 그래도 그러면 노예예요, 제가? 유 선생 부인이 내 노예가 돼. 아, 이런 그런 그리고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제 자식. 자식은 또 내 노예가 돼. 그럼 손자, 내 노예가 돼. 대대손손 다 노예가 되는 그렇죠. 신분 제도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신전속권은 이 나라에서는 일종의 노비 계약이다. 노비 계약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의 노예 제도와 이 조선시대의 노예 제도는 같은 노예 제도인데도 징글징글한 노예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전해가지고 저작권, 전속권, 이것도 노예 계약, 그것도 조선시대의 종노예 계약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어 변호사가 법으로서 했다라는 거. 차라리 법으로까지 재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내한테 상담을 왔으면 사실 법률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을.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 스튜디오와 이 오리지널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신, 세상에 당신 크레딧이 없어도 당신이 이거의 오리지널 창작자라는 걸 당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리지널 창작자였는데 이게 당신 크레딧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부당하게 느끼고, 네. 심지어는 회사에서는 안 올려줬지만 이걸 방송하는 방송사에서 네.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던 창작자 누구누구가 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면서 당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얻고, 당신은 이 본인의 창작자 권리라고 하고 크레딧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에도 당신이 침발르려고 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본인을 재설정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